여러분의 투표권, 여러분의 선거권은 여러분이 정치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투표에서, 여러분의 선거에서 뽑히지 않은 정치인들이 주자계에서 당선돼서 저 권좌에 앉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든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바로 그것이 화천대유가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화천대유가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아치 같은 범죄 집단이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차지하고는 성남시장의 권력으로서 모든 재산을 갖다가 사적, 모든 권력을 갖다가 모든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해서 대놓고 부정 축제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 규모와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대놓고 공적 권력을, 공적 권한을 이렇게 사적 이익을 통해 위해서 대놓고 악용하고 남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개인들의 땅을 갖다가 강제 수용했습니다.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 수용하고, 그리고는 헐값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헐값에 뺏은 땅을 갖다가 용도를 변경시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 무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지어서 엄청난 부가가치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익의 90% 이상은 그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한테 다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는 부정축제는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부정축제는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저 북한에서는 권력자가 국민들의 돈을 빼앗고 국민들의 등을 쳐서 모든 국가 권력을 갖다가 자기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제한 없이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벌어진 것이 저 성남시에서의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뻔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자신이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국민을 속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분노가 그 액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도 문제고 그 규모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행태입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놓고 보란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이재명이나 그 패거리들이 정권을 잡힌다면 전 대한민국이 화천대유판이 될 판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은 저들한테는 티끌만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국가 권력을 갖다 이용해서 뺏을 수 있다 생각하고, 뭐든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소수 권력자들의 재산으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소름 끼친 것은 그 이재명과 그 일당이 수천억 몇 조를 갖다 해먹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사회 시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떡고물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시끄러울 듯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방패막이로서 떡고물을 갖다 던져줬습니다. 그 떡고물 치서도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작게는 수억, 보통 50억, 100억씩 던져줬습니다. 이게 소위 방패막이 입막음용으로 던져준 떡고물입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의 측근들과 이재명 봉인은 얼마를 먹었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먹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저지른 국가범죄, 대놓고 저지른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사적 지도층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떡고물을 받아 신겼느냐? 이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정치인을 바꿀 수 없고,
권력을 바꿀 수 없다고 저들은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저들은 무슨 수를 써도 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중국에 있는 공산당 간부들은 수백억 원 기본이고 보통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냐? 국가 권력을 자신의 재산을 모은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권을 갖다 잃어버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정치인을 갖다 바꿀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한번 예방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에서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린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이 권력을 쥐고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또 부정선거가 벌어지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권, 투표권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2004년도에 최초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차베스라고 하는 작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 부정선거가 벌어졌을 때 모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뿐이겠지, 또 부정을 저지르겠어, 다음에는 부정을 안 할 거야 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는 2008년도에 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2012년도에 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도 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동안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산 나라에서 가장 못 산 나라로 꼭 끌어져 갔습니다. 불과 10년 지나기 전에, 불과 15년 지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됐습니다. 모든 남미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베네수엘라가 10년도 안 돼서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손가락질 받는 나라, 모든 국민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권을 잃어버리고 선거권을 빼앗긴 국민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20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던 모든 독재 국가들은 다 그렇게 망해갔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다는 걸 갖다 20세기 역사,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작년에 최초로 대규모 선거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내년에도 또 선거가 다가옵니다. 내년엔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손에 손을 잡고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부정선거가 벌어진다 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도 또 부정선거가 벌어진다 치면 여러분의 투표권, 여러분의 선거권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도 또 부정선거가 벌어진다 치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신체 자유는 하나하나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투표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행사하고 있는 보통선거, 투명선거, 일반선거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선거권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을, 권력자를 바꿀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권에, 선거권에 무관심하고 부정선거를 외면하게 될 때 저들은 거리낌 없이 부정선거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하나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낮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은,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저런 아프리카 제3세계, 중남미 제3세계에서 일어날 듯한 부정선거가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선거를 갖다 막지 못하면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60대, 70대, 80대 노인네들은 얼마 안 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해간 동안 그 고통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재산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